입니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았다면은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논리는 많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완강하더라도 언젠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루다TV 이주희 손해사정사입니다. 오랜만에 사회석에 앉으니까 감회가 새로운데요. 구독자분들을 대신해 뇌하수체 종양의 암 진단비 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을 정지영 손해사정사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정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사정사님, 지난 크리스마스부터 연말 연초까지 해외에 계셨는데 어떠셨나요? 네, 사정사님도 잘 아시다시피 제 취미가 다이빙이라 멤버들과 같이 몰디브에서 배에서 숙식하며 바닷속 해양생물을 관찰했습니다. 그런데 이루다 손해사정 식구들을 두고 혼자만 좋은 구경을 해서 마음이 편치는 않았습니다. 네, 다음번엔 꼭 같이 가시지요. 오늘 주제가 뇌하수체 종양과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의 암 진단비와 관련된 것인데,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서는 기존에 저희 채널에서 주제를 한번 다뤘던 것 같은데,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은 무슨 얘기인지요? 사실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 영어로는 Pituitary Neuroendocrine Tumor, 줄여서 PITNET는 뇌하수체 종양, 뇌하수체 손종과 동일한 질병입니다. 동일한 질병이라니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참 긴 얘기가 될 것 같은데요. 결론을 바로 말씀드리는 것보단 쟁점을 최대한 구독자님들이 이해하시기 편하게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은 암 보험금과 관련된 케이스 중에서 임상적 악성암의 개념을 널리 알린 질병이기도 합니다. 네, 저도 잘 알고 있었는데요. 과거 2002년과 최근 대법원 판례가 다른 결과가 나왔었죠. 네, 맞습니다. 과거 판례와 반대로 최근 판례는 임상적 악성암의 개념에 대해 굉장히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는 게 맞습니다. 이 쟁점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계속 말씀해 주시겠어요? 뇌하수체 종양, 선종과 뇌하수체 암종은 2016년 WHO 분류까지만 하더라도 전이 여부로 양성 종양과 악성 종양을 구분했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이 발생하고 전이가 되었다면 뇌하수체 암종으로 판단해서 악성 종양으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진단 당시에 뇌하수체 종양이 전이가 된 상태라면 뇌하수체 암종인 거고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암입니다. 네, 이해되었습니다. 그러면 뇌하수체 종양은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용이한가요? 뇌하수체 종양은 사실 선종과 암종이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뇌하수체 자체가 신경 내분비계에 해당되고 신경 내분비 종양의 경우 양성, 악성 병변이 조직학적으로 구별이 힘들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는 직장에 발생한 신경 내분비 종양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2016년 WHO CNS 분류에 대해서 많은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구분이 힘든 종양을 전이 여부에 따라 양성, 악성을 판단하는 게 합당한가? 그게 저의 의문이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의문점을 어떻게 해결을 하셨나요? 2017년도에 WHO에서 내분비계 분류를 발표했을 때 정독했던 적이 있는데요. 그때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을 뇌하수체 손종 및 암종으로 분류할 수 있는 점이 언급되어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다만 정식으로 분류 체계가 업데이트된 것은 없었고요.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주기적으로 찾아봤습니다. 의학계에서는 뇌하수체 손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 PITNET, 즉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냐,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 알려주시기 좀 바랍니다. 2019년도에 뇌하수체 학회에서는 PITNET의 새로운 명명법이 임상진단이나 치료를 개선하지 못하고 뇌하수체 종양이라는 용어보다 환자를 혼란스럽게 한다는 논문이 발표되기도 했는데요. PITNET라는 용어, 즉 뇌하수체 신경 내분비 종양이라는 용어가 뇌하수체 종양의 불량한 예후를 반영하는 명명법인데
실제로는 대다수 양성종양의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용어 변경으로 환자에게 불안과 좌절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재의 명명법을 유지하는 게 좋다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논의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인가요? 논의는 아직까지 이어져 오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확실히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뇌하수체 종양을 진단받으신 환자분들이 양성종양에 해당하는 진단서가 이제 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최근 결정된 것은 무엇인가요? 최근 결정되었다기보다는요, 최근 많은 손해사용사분들이 인지하게 된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저의 의문점을 해결한 시점과 이를 접목해서 손해사정 업무에 활용한 시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의문점을 해결한 시점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부터 뇌하수체 종양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질병이 언젠간 내분비계의 분류체계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조직학적으로 선종과 암종이 구별되지 않기 때문에 진단 당시에 전이 가능성을 예측할 수 없고 결국 뇌하수체 종양도 내분비계의 종양이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WHO CNS 5판이 나오기를 기다렸습니다. WHO CNS 5판은 코로나가 창궐한 2020년 8월에 종양분류편집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소집해서 의견을 반영했고요. 2021년 11월에 발간되었습니다. 역시 생각했던 대로 뇌하수체 종양의 명명법이 PIT-NET로 변경되고 내분비계의 분류체계를 받아들여 악성암으로 볼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해사정 업무에 활용한 시점은 언제인가요? 기존 고객 중에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으신 분이 계셨고요. 그분 업무를 바로 진행했습니다. 매우 힘들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제 보험금이 지급되긴 했습니다. 2022년 6월 28일 이루다 손해사정법인 공식 블로그에 지급 사례를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이후에 근데 항의 전화를 받으셨다고요? 네, 맞습니다. 꽤 여러분이 전화를 하셔가지고 대법원 판례 이후 뇌하수체 종양은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없는데 허위 광고를 하지 말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별다른 말 없이 전화를 끊었고요. 이후에 이 내용을 촬영해서 유튜브에 올렸던 기억이 납니다. 여름에 촬영했는데 한 가을쯤 업로드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사정사님은 뇌하수체 종양과 뇌하수체 신경내분비 종양, 즉 PIT-NET는 전부 같은 질병을 말하는 것을 상당히 오래전부터 알고 계셨는데 왜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지 않으셨나요? 사실 이 케이스 사정 업무를 하면서 보험사를 상대로 사정서로 설득하는 게 참 쉽지 않다는 걸 느꼈는데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신 임상의 분들께 감정 요청을 하는 것도 많이 어려웠고요. 블로그나 유튜브에서 상세하게 설명하게 되면은 쟁점을 정확히 모르면서 광고업체의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에서 제 블로그를 카피해서 포스팅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이제 쟁점을 정확히 모르는 손해사용사가 업무를 수임하게 돼서 소비자에게 피해가 생길 수 있는 점이 조금 우려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협회 교육 등으로 많은 손해사용사분들이 이 질병의 특성을 알게 되셨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자세히 설명드리게 된 겁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았다면은 암 진단비를 받을 수 있나요? 저는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보험사의 논리는 많은 허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완강하더라도 언젠간 손해사정사의 손해사정서대로 보험금을 지급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저도 믿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이 방송을 청취하시고 뇌하수체 종양으로 진단받으신 다음에 보험금과 관련된 궁금사항이 있으시면 이루다 TV를 통해 언제든 상담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험사 직원분들도 본인 가족 또는 지인이 진단받았다면 편하게 연락 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